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매번 영상에서마다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자꾸만 이렇게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 어쨌건 제가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독서라는 게 생각보다 뭔가 즐겁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나 했더니 아무래도 뭔가 영상을 계속 올려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책을 온전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이 과연 리뷰를 할 만할까? 라는 잣대로 자꾸만 책을 읽으니까 재미가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영상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맘 편하게 책을 읽었던 몇 주였습니다. 어떤 책에 내가 흥미가 다시 생길까? 어떤 책이 나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까? 라고 하면서 뭐 소설도 읽고요, 인문학 도서도 읽고, 과학 도서도 읽고, 철학 도서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잡지도 읽고 다 읽어봤는데요. 제 손에 들려있는 건 에세이였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에세이를 많이 즐겨 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어쨌건 요즘 최근에는 무언가 에세이 형식의 글들이 저에게 정말 더 많이 와닿고 제가 즐겁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은 도와주었던 에세이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책 소개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솔직한 30살입니다. 이거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박도 작가님이 지으셨고 필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요거 앞에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보면 과연 이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1988년에 수원에서 태어나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방송작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SNS 홍보 담당자 및 기획자를 거쳐 허프포스트 코리아 에디터로 일했다. 크리에이터의 삶을 동경해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든다. 관공서나 기업에서 돈을 주면 그 정도의 글을 쓰고 카카오 브런치에 쓰고 싶은 글을 쓴다. B형 여자, 163cm, 용띠, 양자리, 장녀, 견주, 솔직한 성격, 배고프면 화를 잘 냄, 취미는 영화 보기, 팩트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싶어 가끔은 이상한 글로 복잡한 내면을 표현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솔직히 작가 소개는 이게 아닙니다. 찐은요, 여기 나오는 바로 등장인물의 자신을 소개해 놓은 게 진짜 찐이에요. 솔직하지만 담백하진 않다.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정은 많다. 안 예쁘다는 말보다 안 웃기다는 말을 들을 때 더 상처받는다. 대화와 영화, 감자칩과 하이볼, 그리고 강아지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믿으며 감정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나 자신을 이렇게 5줄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간단 명료하고 이미지가 바로 그려지도록 유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앞부분을 보면 함께 들으면 좋은 OST까지 깨알같이 또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이 OST가 또 어떤 이 책을 읽는데 재미가 있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장의 구분이 꼭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장 구별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였습니다. 이 책이 왜 제 마음에 가장 들었냐면 아무래도 이 작가님이 30살 그러니까 30대를 겨냥해서 써서 그런지 나랑 왜 이렇게 비슷해? 이거 나랑 완전 똑같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세이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고 또 몇 번씩이나 손이 갈 것만 같은 에세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신나게 떠들어 제끼려고 준비하기도 했고요. 이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요. 뭐 친구 문제들도 있고 부모님과 관련된 생각들도 적혀 있고 반려견에 대한 생각들도 적혀 있고 또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나는 왜 공격적이지? 나는 왜 예민하지? 라는 질문들 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 모든 고민들이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친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금방 다가갈 수 있고 또 조금만 관심사가 같아도 금방 친구가 되고 또 단짝이 돼서 매일매일 붙어 다니고 그렇게 붙어 다녀도 즐겁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인간관계와 내 친구의 인간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공통 분모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생활이 바빠서 라는 핑계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나이에 대한 서글픔? 그런 부분을 적어놓은 장이 있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연스레 멀어지는 관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쓰신 그 부분을 읽으면서 다들 이맘쯤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나만 찌질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목을 매고 뭔가 서운해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뭔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할 거리가 많게 하지만 굉장히 유쾌하게 밝은 분위기로 적어 나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어머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늙음을 대비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딸. 참 그 부분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물론 굉장히 많이 공감도 했고 위로도 받았고 재미있었지만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대체 서른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책으로 나올 정도고 다들 서른이 된다라고 하면 왜 우울해질까? 서른이라는 것에 어떤 힘이 있길래 과연 이렇게 드라마에도 인용이 되는 걸까?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멜로가 체질에서 그 작가가 쓴 드라마 대본의 이름이 서른 되면 괜찮아져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참 이 서른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늦은 나이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낑겨있는 애매한 나이? 그래서 서른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많은 책들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인용이 되고 다들 서른이라 그러면 우울해지고 하는 걸까? 과연 이후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그때도 나는 이러한 기분을 느낄까? 작가님이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이 작가님은 또 솔직한 40살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실까? 라는 궁금증과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에세이는요. 아무튼 메모입니다. 정혜윤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위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시리즈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저 메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보다는 끄적끄적 손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 메모라는 키워드와 아무튼 시리즈가 만났는데 어떻게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목차도 안 둘러보고 그냥 바로 구매를 해서 바로 읽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혜윤 작가님은요. 일단 마술적 저널리즘의 세계를 개척하고 싶은 CBS 라디오 PD이고요. CBS 특집 다큐멘터리 불안, 세월호 참사 2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새벽 4시의 궁전, 재난참사 유가족들의 이야기, 남겨진 이들의 선물, 그 밖에 자살률의 비밀, 조선인 전범, 75년 동안의 고독 등 다수의 라디오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삶을 바꾸는 책 읽기, 그의 슬픔과 기쁨, 인생의 일요일들, 뜻밖의 좋은 일 등의 글을 쓰셨다고 해요. 라디오 PD님이셔서 그런지 이 안에의 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벼운 주제만을 담고 있지는 않았어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메모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그리고 메모와 관련된 작가님의 에피소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작가님이 본인이 직접 했던 메모들을 조금 수록해서 글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2부에는 아무래도 요 앞에 설명드렸던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 시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봐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수 있도록 했던 묵직한 2부였습니다. 이 책 초반에서는요, 작가님이 스스로 자신은 메모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2부에서 작가님이 직접 한 메모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아니 이게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메모들은 되게 쓰레기로 보이고 어쩜 이렇게 메모를 멋있게 하시는지 나도 작가님처럼 메모를 언젠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을 다 덮고 메모라는 것을 한 2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스케줄러의 형식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적어놓는 메모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감정,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메모,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작가님이 자신이 메모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스케줄러 형식의 메모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도 메모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들게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왜 독서 일기, 매일매일 일기 쓰기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막상 실천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든데 일기는 또 언제 쓰고 자. 책 읽고 그걸 또 언제 문장을 필사를 해서 내 감정을 다 적고 언제 다 그래. 그거 다 들고 다니려면 너무 무거워.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부에 작가님이 메모를 해놓은 부분을 보면 적고 싶은 거를 적으세요. 정말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한 문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작가님이 관심이 갔던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 적어놓는다던가 뭐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 적어놓는다던가 대신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어떠한 단어가 떠올랐을 때 메모장에 그 단어만 적어놓고 그 밑에를 다 여백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기록을 하시고 이런 메모 방법도 굉장히 좋은 또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메모에 대해서 다양한 끄적거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책 2권에 대해서 저의 감상을 이렇게 길게 한번 남겨봤고요. 이 2권이 왜 제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은 느낌이었어요. 이 솔직한 30살 뒤편에 글을 보면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습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순 없지만 타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걸로도 내 작은 세계의 틈이 열리기도 하기에 용기를 담아 용감하게 책을 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 이유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 소녀시대 효연이 했던 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소녀시대 효연이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고 싶어 하는데 자기계발서를 펼치면 그 자기계발서를 쓴 작가의 시작이 본인의 시작과 다르다는 거죠. 생활 패턴도 너무 안 맞고 그런 면에서 저랑 굉장히 공통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싫어하는데 에세이는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미 작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실패도 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좌절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도 유쾌하고 되게 남일 쓰듯이 적어놓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위로가 된다. 지금 내가 한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공감하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한 걸음을 더 걸을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할까요? 이 2 작가님이 2분 다 조그만 것부터 그냥 꾸준히 하자라는 주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점이 그것이기에 뭔가 정말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슬럼프를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수다만 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뷰하지 말아야 될까 봐요. 너무 어렵네요. 책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제가 느낀 것을 또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려니 말이 중언부언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에세이는 아주 가끔 리뷰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한번 읽고 싶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